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이 김용수 기자입니다. 요즘 거리에 보면 정말 많은 킥보드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데 많은 혼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국내 업체인 킥고잉, 싱싱, 그리고 고고싱을 직접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각 업체별 요금 서비스와 킥보드의 특장점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타보러 가실까요? 사용할 업체 앱에서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결제할 카드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앱을 보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킥보드가 지도상에 표시되고 배터리 잔량과 이용 가능한 시간,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따릉이처럼 앱을 통해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전동 킥보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바로 앞에 킥보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도에 표시된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따로 거치대가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께서 지도를 보고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찾기가 힘드실 땐 이 어플상의 소리로 찾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킥보드에서 소리가 울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대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QR코드를 이용해 잠금 해제를 하시면 그 순간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싱싱, 고고싱, 그리고 킥고잉의 각 업체별 대표 모델들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먼저 싱싱부터 외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새 제품 중에 가장 색상이 좀 밝고 눈에 띄는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쪽 앞쪽에 보시면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고싱의 경우는 동일하게 이쪽에 속도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이 있고요. 앞에 라이트가 좀 더 크게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판도 한번 보시면 3사 중에 가장 짧지만 좀 두꺼운 발판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킥고잉의 경우 이쪽에 속도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킥고잉 역시 싱싱과 마찬가지로 좀 더 밝은 색상을 가지고 있어 눈에 띈다는 점이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퀴가 앞선 두 개의 모델에 비해 좀 더 크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사의 킥보드 외관을 제가 살펴봤고요. 하나씩 타보면서 직접 주행 소감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킥고잉을 타고 있는데요. 속도를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증속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 없이 잘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르막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힘이 좀 부족한 걸로 생각이 드네요. 혹시 내리막길을 한번 이용을 해볼까요? 브레이크는 이상 없이 잘 됩니다. 한 바퀴 쭉 둘러보니까 좀 주행하는 데 있어서 가벼운 느낌이 들긴 하네요. 이번엔 같은 경로로 고고싱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퀴가 많이 불안정하네요. 핸들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증속하는 데 있어서 느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도 한번 밟아볼까요? 급정지를 했음에도 킥고잉에 비해 좀 더 자연스럽게 멈추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사를 한번 킥고잉과 동일하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킥고잉보다 벌써 힘이 많이 부족한 게 느껴지네요. 경사는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많이 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리막길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이상이 없고요. 경사 부분은 킥고잉에 비해 많이 아쉬웠지만 증속하는 데 있어서 부드러운 점은
고고싱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3사 중 마지막 싱싱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출발 나쁘지 않네요. 증속하는 데 있어서 부드러움은 3사 중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핸들링을 한번 볼까요? 확연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은 핸들링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깔끔한 느낌은 아니군요. 안정성 측면에선 고고싱보단 낫지만 킥고잉에 비해선 많이 불안정한 느낌입니다. 경사는 킥고잉보다는 조금 아쉬운 것 같지만 확실히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도 문제없이 브레이크가 잘 밟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고싱에 비해서도 확실히 장점이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여기까지 제가 직접 3사 킥보드를 이용하면서 체험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각 사별로 제가 느낀 소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엔 총 12개의 킥보드 업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고고싱, 싱싱, 킥고잉을 직접 이용해보면서 체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어플 사용 측면에서 각사를 리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고싱은 어플을 이용해보니까 실제 서비스 구역이 다른 업체에 비해 좁아서 그 점이 많이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영 대수는 현재 국내에 약 2,000여 대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싱싱의 경우는 어플 사용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점이 다른 업체에 없는 일시 잠금 기능이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일시 잠금 기능은 이용하시는 중에 일시 잠금을 실행하시면 다른 이용자에게 킥보드를 뺏기는 일종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시 잠금 상태에서도 기본료 외에 분당 100원씩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산정이 되니까 그 부분은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현재 약 국내에 7,300여 대의 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킥고잉의 경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환승하기 기능이었습니다. 보통 모든 업체가 처음 잠금 해제를 할 때 1,000원의 기본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킥고잉의 환승하기 기능을 이용을 하면 30분 내에 다른 킥보드를 찾아 환승을 하게 되면 처음 납입하셨던 기본료 1,000원을 추가로 낼 필요가 없게 되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업체에 비해 제가 느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국내에 약 6천여 대의 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금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사 요금제는 비슷합니다. 처음 잠금 해제를 할 때 1,000원을 내시고 5분간 무료의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분당 100원 정도의 추가 요금을 납부를 하시면 계속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승차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고싱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오늘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 기기만의 결함인지 출발부터 다소 불안정했고 그리고 경사를 오르는 데 있어서 다른 두 개의 업체의 모델에 비해 많이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 경사를 오르지 못하는 것도 경험을 해서 많이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체감상 무게가 가장 무거웠고 좀 더 이 기계의 결함만 해소가 된다면 다른 업체에 비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싱싱의 경우 개인적으로 핸들링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행하는 데 있어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 핸들링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고고싱과 킥고잉에 비해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모델인데요, 바로 킥고잉입니다. 킥고잉의 경우 주행하는 데 있어서 무게도 많이 가벼운 느낌이 들다 보니 속도감도 더 좋았고 그리고 경사를 오르는 데 있어서 싱싱과 마찬가지로 힘도 충분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각사 리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개별 킥보드 업체 관계자들에게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몇 가지 사항들을 질문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보통 그 평소 킥보드는 그 주야간 365일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야간에 배터리 교체와 일괄 재배치가 일어나게 돼요. 왜냐면 그 다음날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역사변이나 아니면 주요 핵심 지역에서 이제 사용하시기 때문에 재배치가 일어나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관리 소독 부분에서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밤에 수거된 킥보드들을 에탄올 소독제를 통해서 이제 관리하고 재배포하는 그런 형태로 킥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동 킥보드 보험은 일반 상해 보험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일단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과실이든 그리고 사용자의 과실이든 그리고 또는 기기 결함의 과실이든 5천만 원씩 지금 현재 보험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킥보드를 주기적으로 회수해서 충전하고 퍼스널 모빌리티 전문 정비사들이 킥보드를 점검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또 위생을 위해서 킥보드 방역 작업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사고를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서 보험 접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 메신저들의 툴을 활용해서 뭐 문제가 되는 킥보드 기기들은 바로바로 수거를 하고 재배치를 하고 하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기를 직접 뭐 충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 옮기지 않고 배터리만 바로 현장에서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국내 킥보드 공유업체 중에 가장 그 보험 어떤 이런 혜택이 가장 잘 수립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전동 킥보드 결함 사고 배상, 뭐 전동 킥보드 사고 의료비, 퍼스널 모빌리티 벌금 보장, 퍼스널 모빌리티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이런 싱싱 라이딩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고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그 사용자 지급 한도까지 저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에 적용되는 규제가 바뀝니다. 기존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던 전동 킥보드가 지난 9일 공포된 개정안으로 자전거와 동일한 의무를 적용받게 되면서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14세 이상은 운전면허가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고 헬멧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수정된 점에서 안전에 대한 이슈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안전에 유의해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의 김용수 기자였습니다.